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르케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소파이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파이가 인수한 갈릴레오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케타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걸 보면 소파이가 방어를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파이를 최근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죠. 왜냐면 주가가 너무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파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기업은 사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로빈후드 역시 그렇고 이 마르케타 역시 그렇고 이익을 보고 있지 못한 핀테크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비해서 더 크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마르케타나 소파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르케타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소파이의 타겟 프라이스 조정과 같이 마르케타 역시도 타겟 프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낮게는 12월 달에 19도 있고요. 17도 있습니다. 1월 달에. 네. 30, 20, 25인데 소파이에서도 볼 수 있던 기업들인데, 보통 핀테크를 리뷰하니까 이 두 기업이 언급이 됐겠죠. 다만 그 기업들이 거의 같은 느낌으로 이 두 기업을 굉장히 낮게 타겟 프라이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소파이에 대한 목표가 낮아진 게 기업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핀테크 전반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현재도 물론 매출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꽤 많고, 특히 2025년쯤 되면 이 매출 성장도 굉장하지만 9배 정도 성장을 하고요. 소파이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근본 회사로 성장할 것이 분명한데, 마르케타와 비교해 보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파이는 실적 발표에서 갈릴레오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소파이에 대한 걸 발표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또 갈릴레오가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레오의 실적 발표였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은 마르케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마르케타는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도 맞고 시총도 좋습니다. 다만 문제 아닌 문제는 20년도에는 성장을 꽤 그래도 꾸준히 했었고 점프했습니다. 21년도에.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드리우지만 성장성이 분기마다 그렇게 뛰어나게 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을 증명해야 하는 건데, 제가 여러 가지 규제를 언급했죠. 핀테크 관련 규제를 몇 개를 걸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핀테크 규제 검색해 보시면 영상 여러 개 있는데요. 그 내용 보고 오시면 되고, 이 밸류에이션을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관련 규제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를 꼽자면 BNPL 규제가 있었죠. 이거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에 가까운데, 현재는 기업을 인수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갈릴레오 역시도 앞으로 이 서비스를 더 뭔가 추가하고 확대할 수밖에 없을 거고, 대부분의 디지털 뱅킹이 이용하고 있고 핀테크가 이용하고 있는 갈릴레오로서는 당연하겠지만 엄청난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어펌이 주가가 하락한 건 역시 핀테크 섹터의 조정도 있지만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하나의 기업이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핀테크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CFPB 쪽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BNPL 기업들의
조금은 좀, 네, 다소 좀 무리한 이 사용을 좀 규제한다라는 느낌의 규제 아닌데요. 관련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되고요. 이 신용 정보나 아니면 부채 관련해서 여러모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 공개,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정보를 뭔가 들여다볼 수 있게 그 이야기인즉슨 이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규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이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된다면 페이팔이나 어펌이나 스트라이프나 뭐 스퀘어나 블럭이죠. 굉장히 큰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짓눌려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지만 규제가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좀 확인해 보면 어쨌든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하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해야 하는 갈릴레오 입장에서 이꼴 소파이의 입장에서 조금은 그 성장성에 대한 게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핀테크 자체에 대한 뭔가 성장이 갈릴레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BNPL 서비스 관련 기사에서 언급이 된 기업이 역시 갈릴레오 마르케타 소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BNPL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갈릴레오나 마르케타가. 근데 여기서의 규제가 좀 예고가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내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이 우려가 관련 섹터를 더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기업 하나하나가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섹터 자체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갈릴레오의 고객사가 진짜 많습니다. 디지털 뱅킹의 약 90%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은 로빈후드, 제가 소개했던 레볼루트, 또 머니라이언, 페이세이프, 스크릴이 이 갈릴레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뭔가 증명을 하고 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야 하는데 거기서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가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파이가 하락을 하고 마르케타가 하락을 하는 건 섹터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소파이는 마르케타에 비해서 훨씬 더 탄탄하다 보니까 매출 구조가 조금 더 낮지만 마르케타 같은 기업을 본다면 진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핀테크 자체가 좀 어렵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망하시거나 기업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시점이죠. 왜냐하면 주가가 거의 초저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이슈가 크지 않다. 나쁜 이슈는 사실 없었죠. 올해 들어서 제 기억엔 없습니다. 작년에 뭐 워런트나 락업이나 11월에 12발행 등등을 빼면 뭔가 크게 나쁜 기업은 소식은 없었고 규제 관련 소식만 좀 많았죠. 이렇다 보니까 넓게 본다면 결국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